네, 안녕하십니까. 석봉 허석진 현대풍수지리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풍수란님의 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칠판 모드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이 메트로시티인데, 메트로시티에서 센텀 쪽에 두 곳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어느 동이 더 좋은지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센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산 쪽에는 그렇게 크게 파악할 생각이 별로 몇 개만 뭐 보고는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남구 쪽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창을 좀 옮겨 놓고요. 지금 요 메트로시티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부경대로 보이네요. 부경대고 요 오른쪽 편에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넘어와 가지고 뒤쪽 능선으로 와서 이 한 개의 지맥으로서 흘러내려갔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예전에 그 철강 회사가 있었죠. 이쪽에 철강 회사가 있었고, 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매립이죠. 그죠?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뭐 이쪽에 대한 하천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내천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고요. 측면으로 이쪽에서도 이제 내천이 올 것이고, 이천에서도 내천이 와서 이쪽 하천으로 해서 내려가는 지형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고, 일단은 지금 메트로시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음 사진 좀 확대해 볼까요? 이쪽에서도 능선 자체가 이렇게 타고 내려온 내륙맥인데, 이쪽에 거주하시는 걸로 저한테 문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매립지고, 물론 부산에서 알아주는 타운이지만은 뭐 매립지는 그렇게 썩 풍수하는 사람으로서는 좋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조만간에 또 아파트라든지 주택, 양택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큰 대란이라면 대란, 사실상 양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무슨 혈이 내려와서 국을 사니까 기가 발복하고 참 좋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의미 없고 주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센텀 쪽 가볼까요? 그 뭡니까, 포스코 센텀 쪽 가볼게요. 센텀 쪽에 보면은 이쪽 뒤쪽에서 내려온 그 잠백산 자체가 이런 능선 요 표시된 대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또 새로 했죠. 이 이전 사진인데, 그 이사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아파트 단지는 이곳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 이전에 이곳 내려온 능선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본 땅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쪽 부분은 많은 어떤 토공사를 해가지고 참 이쪽 부분에 등고선상으로서는 판단하지 못하고요.
저는 이제 요런 어떤 하천 형태로서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지맥 자체가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하천의 어떤 그 등고선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이 좀 높고요. 이쪽 지대가 좀 약간 낮습니다. 사실 낮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반대죠. 이쪽이 좀 높고 이쪽이 좀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좀 크게 보이십니까? 그 아파트란 자체가 그 전 아파트 한번 볼까요? 그 메트로 시티는 이런 어떤 박스 형태로 삼각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한 규칙 비엘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파트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거진 베란다 자체가 산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참 그게 모순인데, 센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층 아파트 스타일로 해가지고 뭐 삼각 스타일, 십자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인데, 풍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저렇게 막 분산된 이렇게 분리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좋게 평가합니다. 안 좋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지형상으로 따지면은 센텀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 메트로시티보다도 나쁘진 않고요. 만일 이 센텀에서 그걸 하신다면은 잠깐만요. 제가 칠판 모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뒤쪽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뒤쪽 여기는 하지 마시고, 하시게 된다면은 뭐 몇 평 뭐 몇 톤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래 요 정도 하시고, 방향은 되도록이면은 뭐 사람들이 뷰 해가지고 이렇게 강 바닷가 보이는 쪽으로 가시고 바라보시고 하시는데, 뭐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지형상으로는 요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잠시 빼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아까 봤던 우리 요것이 지금 메트로시티죠? 메트로시티인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이제 이곳이고, 능선이 저 외곽으로 해서 이쪽 능선 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요 앞에 나오는 이쪽으로 해서 이리로 들어왔다고 이야기 듣고요. 경성대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리 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예전에 여기 그 철강 회사가 있을 때는 요 정도 위치하고 있었죠. 나머지는 바다였죠. 사실상 요 부분은 나머지는 막 거의 다 막 바다였죠. 매립된 거죠. 그죠? 매립된 거는 제가 안 좋게 본다 했었고요. 뭐 부동산적인 그 금전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메트로시티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들어가지 말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가시고자 하는 분은 저쪽 포스코 센텀파크인데, 그죠?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네. 이쪽에서 제가 아까 뭐 능선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옛날 지도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서가 있지만은 요 장백산 자체에서 장백이란다 장산에서 이런 내려온 줄기가 한 줄기가 이쪽으로 해서 뭐또 요래 한 줄기 와서 또 이래 하나 왔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보면은 이 지형 센텀이라는 이 안에서는 제가 아까 또 칠판보다 다시 해야 되겠네. 요 오는 능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뒤집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한 요 정도 요 앞에 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 예, 뭐 그 창가 보여주는 뷰 물론 경치도 좋지만은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자리,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상 7층 이상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 7층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고층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두바이나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고층 빌딩 타워 빌딩이 아니죠. 완전 타워죠. 완전 랜드마크죠. 이제 모델격 되는 랜드마크 되는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데 높은 타워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높은 타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의 어떤 그 학자분의 발표에 의하면은 유산 그러니까 신혼집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신체상으로 좀 약하다 높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유산될 가능성이 많고 유산된다는 것만큼 또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요. 안 좋습니다. 만약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보는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온 김에 제가 한번 볼까요? 뭐 몇 동인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본업은 이제 건축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초창기 때는 지금 이런 그 두바이의 랜드마크나 이런 아파트나 건축을 시행하고 이럴 때는 막 재밌습니다. 막 도면 치다 보면 설계 일을 하다 보면은 상상도 못한 모양도 초반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양택 설계는 지금 현재 20년이 넘었네요. 20년이 넘은 상태고 아마 제가 양택을 할 때에 그때 뭐 대중들한테 뭐 양택 설계라는 거 양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이런 어떤 풍수하는 사람들도 양택을 모를 때였으니까요.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양택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책을 사다가 봐야 할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는 게 참 더 발달이 잘 돼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스티커라든지 광고지라든지 찌다시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뭐 코팅지 코팅해가지고 양택 설계합니다. 양택 설계 의뢰받습니다 했지만은 뭐 무용지물이고 지금은 지금 한 20년이 넘은 케이스인데 초반에는 참 몇 가지 알고 난 뒤에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야 이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의 지금 이런 아파트들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예,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건축물 자체가 사람을 위한 그 구조물이 아닌 삶의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은 측면을 갖다가 내세워서 부동산적인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너무 앞서가 있고 너무
밝히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지금 서울에 용산에 있는 용산타워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용산타워 자체가 앞전에는 그 국제상사가 들어갔었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로스펙스 해가지고 국제상사 하면은 제 젊은 시절에는 상당한 브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한일합선이 한일합선 합선 섬유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또 회사가 이제 완전 산산조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르서 산전이 들어와 있는 건데 저도 지금 이 모델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 걸렸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참 보면은 참 저도 설계 일을 하고 하던 사람이지만은 뭐 이만큼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참 건물 자체에 기준이 없다. 건물 자체에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건물이 되놓으니까 참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는 건물 윗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요즘 인터넷이 잘 돼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요 상태가 아마 지금 인터넷에서 LS 그 산전타워인가? 예, 그 치면 나오는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저 센텀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자체 건물이 참 희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그 현대라든지 이제 몇몇 대기업의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그 양지에는 안 있지만은 엄지상에 금융권을 크게 휘둘고 있는 분들의 집을 훑어보면요 참 희한하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되어 있고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 같다가 확 뜯어 고칠 예정인데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쭉 한 둘러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을 봤을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외형상을 봤을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앞입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듯이 건물에도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앞과 뒤라는 게 있어요. 건축 좀 하시고 특히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그 국토 관리 하시는 분들 진짜 풍수라는 공부를 이걸 혹은 도시 계획 하시는 분들 풍수 지리학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창기에는 건물 설계를 하고 할 때는 참 재밌습니다. 오만 거 가상적으로 만들으시니까 이런 거 만들어 볼까 저런 거 만들어 볼까 이런 공법으로 이렇게 지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이쁠까 이러면은 랜드마크 될 거야. 그 안에서 그 삶을 그 공유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같은 어떤 그 풍수하는 사람들 중에 참 부산 쪽에도 그런 겁니까? 아파트 웬만한 단지에도 뭐 어떤 대중매체의 어떤 그 기 얇은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는 무슨 혈자리라서 무슨 행국의 자리라서 뭐 큰 부자가 나올 혈터의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누구든지 여기는 건강하고 제복이 들어오는 자리다. 똥 까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똥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런 거 이야기 들으면은 같은 풍수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열받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모든 걸 갖다가 다 그 잘못된 걸
고치는데, 자, 지금 여러분 보실 때는 그 다음이라는 요, 제가 다시 그 인터넷 프로그램을 가볼게요. 이거 저 풍수라님, 제가 이 설명해 드리고 난 뒤에 그 메트로시티하고 센텀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부터 내려 드릴게요. 저 일단은 제가 보여드렸던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요 용산이고요. 제가 지금 서울 구석구석하고 지금 풍수하는 분들이 모르는 자리도 지금 많이 발견했고, 저는 진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나쁜 사람들, 진짜 풍수하시는 분들 돈 받고 그 좋은 기술 가지고 나쁜 짓 하게끔 좋은 터 자꾸만 소개해 주지 마십시오. 남부짓 하는 사람들 왜 좋은 터를 소개해 줘 가지고 자꾸만 살게끔 합니까? 세상에는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를 주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지금 용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금 LS 산전이고요. 자, 제가 조만간에 또 이쪽에 우리 LS 이제 구회장한테도 제가 그 자세한 그 설명 더불어서 동영상을 보낼 건데,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 앞이다 싶으죠? 단지 그 생각뿐이죠. 그죠? 네? 자,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뒤쪽을 또 한번 볼까요? 구층 있는 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타워, 용산 타워 뒤에 있는 여기 그 무슨 무슨 아스트리움인가 무슨 용산 무슨 이런 곳인데, 자, 건물 보십시오. 고층을 올리라니까 지대 자체를 갖다 많이 잡아무야 중심지에 잡히니까 전부 다 그 지금 요거 보면 십자입니다. 십자. 거의 뭐 삼각형 삼각법으로 해놓고, 여기도 집 입구입니다. 용산타워 밑에 지면에서 이래 보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실 때, 자, 이 건물 봤을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건물 하나만 봤을 때. 좀 더 입체적으로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릴까요? 그럼 잠깐만요. 자, 설계된 작업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곳이 이제 아까 이곳인데, 다시 똑같은 지면상에서 보는 것처럼 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거의 1:1 비율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쪽에 보면은 이제 건물이 뒤쪽으로 통과하는 통로가 있고, 이쪽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도 차량들이 움직이는 그 지하 주차장 쪽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있고, 물론 이 앞에 있는 일부 부분은 제가 임의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제 만들었고요. 앞쪽에 이제 주차 공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사람이 이 사람 기준이 한 1m 70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의 키 기준이 1m 70인데 한참 올라와서 이제 위로 쳐다봐야 되겠네요. 건물 한번 보려면은 참나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 건축물, 프랑스에는 그 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없어서 건물을 그렇게 타워를 안 올린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그 13구역이라는 거, 뭐 영화도 있지만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그 얼마나 그 높은 타워를 했습니까? 하지만 그 타워 단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빈촌이 다 됐지 않습니까? 타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프랑스의 에펠탑 보더라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은 오랜 그 과거에 그런 공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높은 철 구조물을 올린 사람들이 건물 하나 못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높은 타워를 안 짓습니다. 요즘 그 유럽 쪽에는 보통 6층짜리, 5층짜리 그런 건물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이 건물 한일 예전에 이제 한일 국제상사 뭐 이런 회사 들어오고 지금 LS 환전이 들어와 있고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둘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보여주셨던 동사무소 자리고요. 아까 이쪽 자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보여주는 면을 보여드리고요. 건물을 왜 아니 땅을 보더라도 왜 이 사각진 면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저도 같이 건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건물 지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한테 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또라이라고. 돈이 그렇게 좋던가요? 복되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돈도 금방 사라진다는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무튼 뭐 이렇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건물이 지금 현재 타워 하는데 타워 쪽으로 가시더라도 되도록이면 7층 이상 올라가지 마시고 특히 몸이 연약하시든가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혹은 다시 새롭게 이제 그 가정을 꾸미 가지고 한 생명을 갖다 새롭게 잉태해야 할 경우에는 높은 고층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바이에 있는 그 내나 800m 넘는 그 지금 랜드마크 되고 있는 그 타워도 맨 꼭대기에는 뭐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설명, 양택에 대한 풍수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다 조만간 언젠가는 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런 두바이 건물에도 사방 1.5m씩입니다. 중심선에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그 풍속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타워 건물들도 올라가면 그 지금 타워에 살고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타워는 그런 어떤 그 실내와 실외의 풍속, 풍향 그런 어떤 압력 관계 때문에 거의 밀폐 관계입니다. 밀폐입니다. 뭐 소방 관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불길의 통로를 하는데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왜 일반 아파트 작은 10몇 층이나 20층 초반 아파트처럼 왜 그렇게 개방을 못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바람 힘에 의해 가지고 뭐 문이 쾅쾅 닫히고 사실상 그 함수 공법에 의한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압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타워를 지을 때는 밀폐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밀폐형 안 하면 문제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말고 제가 그러면 아까 그 센튼 타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요 메트로입니다. 요 아파트는 지금 뭐 어디가 비싼 곳이고 어디가 뭐 브랜드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는 그 공장이 있었던 자리지만은 20, 20층 초반 아파트처럼 왜 그렇게 개방을 못한지 아십니까? 20층 초반 아파트처럼 왜 그렇게 개방을 못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바람 힘에 의해 가지고 뭐 문이 쾅쾅 닫히고 사실상 그
요 맥에서 흘러나왔던 어떤 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땅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몇몇 곳에 이곳이 참 좋은 터입니다 이러지만은 터는 좋은데 건물 자체가 잘못 앉았어요. 그리고 풍수 지금 하시는 분 중에 진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한두 사람 빼고는 양택 설계 할 줄 아는 사람 거진 없습니다. 양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맥이 흐르고 단독 맥이 흐르고 있는데 아파트라 할지라도 이쪽 방향으로 이제 산 방향으로 베란다 내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습니다. 상충됩니다. 삼각관계다 그죠. 상생이 안 되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 부분 빼고 제가 다시 칠판 모델에서 설명할게요. 풍선아님, 이쪽 부분은 그나마 이전에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었어. 땅 자체는 나머지 요 부분보다는 좋습니다. 요 부분 지역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지 생땅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앞쪽에 요 부분 보니까 뭐 삼각 형태로 요즘 타워 형태로 나와 있는데 참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건설하는 분들은 업자 입장에서는 참 싫어하겠죠. 그런데 진작 이 큰 타워 짓는 건설하시는 분들은 큰 타워를 지으면 큰 타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을지언정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생토 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다시 칠판 모드로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은 이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서 맥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에는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이쪽 방향을 본 것보다는 이쪽 지역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 쪽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다시 칠판 모드를 한 번 더 했는데 만일 이사하신다면은 메토시트보다는 센텀이 좀 낫습니다. 근데 생활권으로 생각하시면은 센텀은 그 주변 환경 자체가 그 메토시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나름이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맥이 흐르기 때문에 센텀 초등학교 여기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요 뒤쪽은 요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된다면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뭐 앞쪽 요 라인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시게 된다면은 뭐 요 건물, 그리고 이 건물, 이 건물, 이 정도 순으로 제가 이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이런 확대가 하니까 동호서 나오네요. 다시 칠판 모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참조한 그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제가 카페에다가 현대풍수지리 연구소 그 풍수라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거선 지도까지 상세 지도까지 표현해 놨으니까요. 요 103동 106동 저도 이 센텀 여기 이 아파트 이렇게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108동까지 대통령 111, 12동 113동 114동은 가지 마시고요. 가시더라도 이 아파트 앞쪽에 있으면서 여기는 보기는 좋죠. 앞에만 쫙쫙 펼쳐진 풍광이 좋죠. 예. 여기도 거의 이제 그 글라스 월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타워 건물이니까 참 그 햇빛 강렬한 햇빛 어떻게 해결할지 고층에서는 바람도 억세고
110동 같은 경우는 뭐 한 삼각형 정도. 이곳이라도 방향은 되도록이면은 물이 들어오는 이 방향으로 좀 봐주시고요. 하천 자체가 곡선에서 최고의 도달 지점이 이 지역이니까 최고의 지역, 최고로 낮다. 이 단지 내에서 좀 그나마 낮다 이러면은 108동, 107동이 낫네요. 풍수라니. 예, 이것도 이쪽 방향이 좋고. 예. 다음에 보면은 아파트 자체의 어떤 잘못된 어떤 구조 이런 거 한번 다 깎아 바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